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느낌, 모든 분들이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콜라겐은 말이죠, 먹는다고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콜라겐은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에서 전부 아미노산으로 아주 조각조각 분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이 이 조각난 아미노산을 스스로 조합해서 콜라겐으로 다시 만들게 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에도 무릎이 팔팔하고 머리숱이 풍성한 분들이 매일 드시는 콜라겐 뿜뿜 밥상 톱3 그리고 실전 황금 레시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콜라겐 밥상의 1등 공신은 바로 생선, 그 중에서도 생선 껍질입니다. 콜라겐 이런 얘기 들으면 족발, 돼지 껍데기, 닭발, 돼지 귀 뭐 이런 것들 먼저 떠올리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부위가 맞는데요. 그런데도 여기에 중요한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이 많아도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육류 콜라겐은 분자가 큽니다.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생선 껍질의 어류 콜라겐은 다릅니다. 분자 구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육류보다 심하게는 수십 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어떤 생선이 좋을까요?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일수록 좋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가 관절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주고 모낭세포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아주 꽉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조리법이 핵심인데요. 소금에 팍팍 절인 자반고등어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기름에 튀기듯이 구운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살짝 찌거나 타지 않게 가볍게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을 버리시면 콜라겐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생선으로 좋은 콜라겐 재료를 들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료만 있으면 끝일까요?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장에 벽돌만 쌓여 있으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시멘트가 있어야 되죠. 우리 몸 안에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콜라겐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비타민 C의 절대 강자가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뭐 한국말로는 빨간 피망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파프리카 한 조각 안에 웬만한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두피와 관절 세포의 노화를 막는 베타카로틴도 이 파프리카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시냐고요? 식사 때 파프리카를 생으로 몇 조각 드시든지 가볍게 볶아 드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발을 만드는 케라틴 단백질하고 관절 연골의 기본 틀이 놀라울 정도로 탄탄해지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무릎 관절이나 머리카락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일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읽고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미네랄의 보물창고, 바로 호박씨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결핍되는 미네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입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입맛이 떨어지고 상처가 더디게 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숭숭 빠집니다.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곳이 모낭세포인데 거기에 아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 면역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환절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호박씨 안에는 바로 이런 천연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좋은 식물성 지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관절 연골과 세포 회복을 돕는데
아주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면 대부분의 이 호박씨가 짭짤한 양념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와 된장 이런 걸 매일 드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트륨이 충분하게 섭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염 호박씨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를 요거트나 또는 밥에 고명으로 뿌려셔도 되고 생으로 꼭꼭 씹어 드셔도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실제 밥상에 어떻게 올리느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현미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에 맑은 미역국 한 그릇을 놓습니다. 미역에는 요드가 풍부합니다.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몸의 세포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세포 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오늘 드신 영양소가 낭비 없이 흡수됩니다. 미역국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콜라겐 합성 환경을 안에서부터 만들어주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가볍게 구운 연어 또는 고등어 한 조각인데요. 이렇게 저분자 어류 콜라겐을 직접 채워주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 서너 조각과 호박씨 한 숟가락. 파프리카는 사실 익히기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밥상은 화려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 상이야말로 관절과 머리카락으로 직행하는 진짜 천연 콜라겐 보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가 힘드시다면 생선은 등푸른 생선을 다른 종류로 바꿔서 드실 수 있을 거고, 미역국도 간간히 다른 국으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프리카와 호박씨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생선인지 파프리카인지 호박씨인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콜라겐을 오래 유지하는 꿀팁입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이런 습관이 있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늦은 취침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면 콜라겐 합성이 가장 활발한 성장 호르몬 분비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둘째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 차단 없이 땡볕에 오래 계시면 피부와 두피의 콜라겐이 빠르게 분해됩니다. 셋째는 과도한 당분의 섭취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콜라겐 섬유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관절과 피부 탄력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피하셔도 오늘 드신 콜라겐 밥상의 효과가 몇 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 매일 밥상에 올린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관절과 풍성한 모발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매일 밥상을 차리기 어려우신 날에는 3H 콜라겐을 곁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 3H 콜라겐을 드시면 뼈와 피부, 모발, 혈관을 지탱하는 타입 1, 타입 3 콜라겐, 그리고 관절 연골을 지탱하는 타입 2 콜라겐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슘 박사 샨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